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폴레온 힐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나폴레온 힐, 주디스 윌리엄슨 지음, 김한슬기 옮김, 스몰빅 라이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나폴레온 힐의 인생 철학을 담은 책으로 인생 철학의 핵심을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에서 찾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삶의 중심에 나를 두고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감사의 밭에는 불행이 자랄 수 없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인생의 눈부신 변화가 찾아온다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 또한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기에 결국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삶에 변화를 불러오는 이유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인생의 밝은 부분에 집중하면 어둡고 고통스러운 영역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감사에도 적용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할수록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집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선을 베풀기 위해 자연스레 노력하게 됩니다. 선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면 주변 세상이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렇게 주변으로 퍼져나간 선한 영향력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선한 가치에 집중하여 긍정적 생각에 적합한 심리 상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긍정적 결과를 거두려면 먼저 긍정적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좋은 결과가 다시 좋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통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 결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긍정적 기운이 담긴 감사는 기분 좋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 메시지가 잠재의식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여섯째, 세상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보답을 합니다. 호의와 배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스스로의 인격을 높이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정중한 감사 인사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좋은 기운을 이어받습니다. 여덟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요소를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더 깃들게 됩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패는 자신감을 잃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상황 대처 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일을 처리하는데도 자신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없으면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스스로 차단해 버립니다. 스스로를 향한 믿음과 해낼 수 있다는 의지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실패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의 다짐을 반복해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강한 다짐을 통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평소 자신의 자세로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 사고가 습관이 되어 잠재의식에 깊숙이 뿌리내리면 언제든지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일을 하든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자신 있게 행동하면 큰 일이 닥쳤을 때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떠올리면 새로운 일을 할 때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게으름은 삶을 훔치는 은밀한 도둑임을 알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은 은밀한 도둑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의지를 앗아갑니다. 이 교활한 악당은 더 높은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갉아먹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 보면 어느새 삶은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결국 우리는 게으름뱅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일을 미루는 행위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미리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루는 습관이 계속되면 실패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거듭하며 스스로의 운명을 설계합니다. 선택을 미루다가는 결코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했으면 미루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만을 하겠다는 태도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영감이 찾아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거나 완벽한 시간, 완벽한 장소를 찾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말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오리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도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고 도전하기 가장 좋은 수단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입니다. 이를 깨닫는다면 미루는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시기란 없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언제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놓쳐버린 기회와 이미 저지른 실수에 집착하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낡은 생각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생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을 청소하듯 생각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래되어 먼지가 쌓인 아이디어, 구식이 되어버린 관습, 계속해서 되풀이하던 나쁜 습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이라며 후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위해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끈기 있는 사람이 가장 크게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한 행동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루쯤 대충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루려는 목표가 있을 때는 1분 1초를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금이 쉬어갈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면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은 자가 아닌 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미래를 꿈꾸는 자입니다. 만약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고민이라면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보면 됩니다. 주어진 하루를 잘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찾아서 실천하면 됩니다. 우정이 중요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구를 사귀고 금전적 부를 원하는 사람은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건강이 중요한 사람은 식단을 관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계획을 하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의지를 갖고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미루다 보면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으며 합리화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내 의지가 아닌 타인에게 등 떠밀려 시작한 일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끈기는 미루지 않고 계획을 원활히 실천했을 때 의지와 함께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니 목표한 일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라도 오늘 바로 자신의 힘으로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한 걸음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내일만은 남아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을 거머쥐기까지 거쳐야 할 단계를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선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목표를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문장을 되뇌며 자기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이런 긍정적 확신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믿음을 심어주고 잠재의식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행동하도록 자연스레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각 단계를 달성하기가 점차 쉬워집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이루었다면 반드시 타인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용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를 행동에 옮겨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단력, 통제력,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실패를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실패는 주로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나폴레온 힐에 따르면 명확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타는 열망이 없고 작은 방해물을 마주했을 때 너무 쉽게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방해물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이미 방해물 앞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방해물 앞에서 우리의 본능은 아마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자질이 부족해.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가족이 다 힘들게 사는데 나 혼자 성공할 리가 없어.
유혹의 속삭임은 도전을 이렇게 좌절시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정에 진지하게 임하고 싶다면 인내심과 끈기를 길러야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뒤탈 없이 화내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모리세 시게토모 지음, 이지연 옮김, RH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화를 내야 할지 참아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이 책은 분노를 날려버리고 활력을 되찾는 42가지 법칙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싸우지 않는다라고 다 이릅니다. 부자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부유한 사람은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몰아세우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인과응보입니다. 자신이 남에게 베푼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일단 자신이 먼저 타인에게 행복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부유해지고 싶다면 일단 자신이 먼저 타인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다만 행복도 금전적인 부유함도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만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설령 돌아온다고 해도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양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인과응보를 숙지하고 행동합니다. 싫은 사람에게 쓰는 시간은 아깝습니다. 타인에 대한 험담, 소위 말하는 뒷담화는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행동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행동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일은 하기 싫어도 완수하면 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싫은 사람은 머리 아프게 생각해봤자 돈은커녕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해서 잠이 안 온다라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때 상대방은 오히려 새근새근 잠만 잘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밥알조차 목구멍으로 잘 안 넘어간다라며 자신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때 상대방은 맛있는 음식을 기분 좋게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놀아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사고의 전환으로 소중한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소실적 분노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사라지거나 소중한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거나 애인과 이별했을 때 생기는 분노입니다. 사라진 물건의 가치나 존재가 크면 클수록 그로 인한 슬픔과 분노의 감정은 더욱 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픈 어미가 현자인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되돌릴 수 있는 약을, 제발 그 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신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어미의 간청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렇다면 양귀비 씨앗을 찾아오거라. 단 조건이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 마당에 핀 양귀비의 씨앗이어야 한다. 이에 어미는 여러 집을 돌며 마당에 양귀비가 피어 있는지 가족 중에 누군가 죽은 사람은 없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양귀비가 피어 있는 집을 애써 찾았어도 지난달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작년에 자식을 잃었습니다. 라며 가족 중 누군가를 떠나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수십 채를 돌던 어느 날 어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과 분노는 나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모두가 저마다 각자의 슬픔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날 이후 어미는 자식을 볕이 잘 드는 곳에 묻고 부처님을 찾아가 저와 같은 슬픔과 분노, 고통을 가진 부모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라며 출가했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잃어버리고 나서 소중함을 깨닫기 전에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평소에 주변 사람과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너무 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저 사람이 하는 변명은 듣고 있으면 화가 난다 하거나 저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짜증난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당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수용이 가능하면 타자 수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에 지각한 자신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지각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런 자신이 싫다라며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은 타인도 동일하게 부정합니다. 분노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개 그 원인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치졸함이나 과거에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 과오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해방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며 상대방과 보다 나은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자기 수용이 가능하면 인간관계가 편해집니다. 미래의 선택권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듣고 화를 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신이 주신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라며 자신을 개선할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가령 요즘 살쪘어 라는 말을 듣고 다이어트에 도전하거나 돈도 없어 라는 말을 듣고 직업과 수입을 다시 검토해 보거나 30이 넘었는데 혼자라니 외롭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좋은 남자나 여자를 진심으로 찾아보는 등의 선택권은 항상 자신에게 있습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삼으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이 인간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준 이유는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현재를 이상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짜증나거나 화나는 일이 있다면 개선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과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분노를 감사로 바꾸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바로 큰 행복을 손에 넣는 등 크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갚아 줄 테다, 어디 두고 보자 등의 심한 분노에서 시작한 일이라도 잘 풀려서 큰 행복과 큰 성공을 손에 넣으면 이내 분노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상대방에게 되돌아보니 이런 행복, 이런 성공을 누리는 것도 그 사람 덕분이다라며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애인에게 차였을 때 당장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영화 배우처럼 멋진 애인이 생기면 분노의 감정은 이내 사라지고 오히려 차인 것에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물론 과거에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견해는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것을 계기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싫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시나리오는 지금부터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비극은 계속되지만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즉, 견해와 행동을 바꾸면 희극이 되고 사랑과 감동의 대역전극도 가능합니다. 괴롭고 힘든 일뿐이라 어두컴컴했던 인생도 견해와 행동을 바꾸면 행복과 사랑으로 넘치는 밝은 인생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견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지금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 행복하면 과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싫은 과거의 해석은 언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는 화법이 있습니다. 10인 10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이는 당연한 일이기에 이 세상은 다양한 것이 서로 어우러져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라며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초래하거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나는 틀리다라는 생각은 자기 부정, 자기 상실로 치달을 수 있으니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과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의견 등이 다를 때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자신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군요. 이 말은 상대방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인정할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고 싶지 않다 또는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벽을 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우위성을 과시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방과 대등해지려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경의를 표하고 인정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디귿을 디귿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변화가 찾아옵니다. 옛말에 아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 하나 차이로 서로 오해하거나 화가 나서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 예가 바로 틀리다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로 다툼이나 소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르다가 틀리다가 되면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은 틀리다가 되면 상대방을 고치고 바꾸고 싶고 상대방이 바뀌지 않으면 화가 나서 결국 다툼으로 번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를 다르다라고 바라보면 상대방의 방식도 나름 옳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내 화는 사그라집니다. 틀린 것을 고친다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자라고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와 화의 감정을 직시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분노 대신 멋진 성공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